보니까 노폐물, 드루젠이 쌓이는 것이 건성, 그리고 혈관, 필요 없는 나쁜 혈관이 생기는 걸 습성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. 같은데요. 네. 어떤 게 더 발병률이 높은가요? 예, 우리 대부분의 황반변성의 90% 정도는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시력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황반변성을 많이 갖고 있죠. 그러나 시력을 상실하는 황반변성의 90%는 섭성 황반변성입니다. 그래서 10%의 섭성 황반변성이 90%의 환자들에게 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황반변성의 가장 큰 어떤 그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. 그래서 네. 우리가 연령과 관련해서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기전들에 의해서 이런 황반변성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흡연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황반변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혈관의 염증 그리고 비만과 같은 부분들도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인종적으로는 백인들이서 이제 황반변성이 조금 더 아시아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는 거 되어 있는데 인종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루테인, 지아잔테 이런 어떤 영양제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영양제들은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만 몸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. 이런 어떤 이 항산화제의 섭취가 모자라는 분들은 황반변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외에도 아버지 어머님 중에서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식대에 들어가서 또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경우로 봐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유전 인자 중에서 몇몇 인자들이 발견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 외에도 전신적인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관련성이 있는 황반변성과의 관련성이 이야기되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부분들도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